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민주당의 뻥입니다. 얼마 전 대선에서 승리한 미국의 민주당과 이름은 같지만 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무공천 약속, 위성정당 비판, 뻥도 이런 뻥이 없습니다. 뉴스 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바람에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자유당은 애초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뻥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앞서 추미애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15년 직접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약속대로면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면 안 됩니다. 박원순, 오고돈 시장의 성범죄로 선거가 열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당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후보를 내고 평가받는 게 책임 선거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당원들이 원한 걸 어떡합니까? 당원 투표 결과 당원 26%가 참여한 가운데 87%나 찬성했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높은 찬성률을 보인 건 보궐선거에 후보를 꼭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가 표출된 거라 볼 수 있죠. 내년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게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하니까 당 지도부의 결정에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보여준 거 아닌가요?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당원상 전 당원 투표 성립 조건인 3분의 1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국민의 뜻은 물론 당원의 뜻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자기들의 입맛대로 당규도 피해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깨면서 사과도 없고 지도부는 당원의 뜻이라며 그 책임마저 피해갑니다. 아니 이 당원 자체가 유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권리 투표권을 막은 과잉금지 조치는 아니었을까요?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간 고쳤어야 할 당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가 사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일단 후보를 내고 그리고 나서 시민들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이 이번에 민주당이 잘못했다 생각하면 안 뽑으면 그만이죠.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안을 만든 건 과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않으면 후보 경선 시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이 조항조차 얼마 전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매일같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얘기하면서 거꾸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박근혜, 오세훈 때 선거비용 사과는 왜 안 하냐고 합니다. 그땐 무공천 약속도 없었는데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논란을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사고는 민주당이 치고 비용은 세금으로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젠 강제로 국민 성교육까지 하라고 합니다. 오고돈 사건 피해자는 자신이 성교육 교재냐고 반발했고 박원순 사건 피해자는 이낙연 대표에게 사과는 왜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위성정당이 아니고 위장정당이죠. 그런 행위는 원래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이것도 뻥입니다. 지난 2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며 비례정당을 결의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해선 함께하면 똥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진심 아닐까요? 아니 잠깐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극약 처방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사실 미래통합당이 먼저 미래한국당을 창당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통합당이 먼저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킨 겁니다.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의 목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며 양극화만 심해졌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이죠. 위성정당은 베네수엘라나 알바니아처럼 극소수 국가에만 있던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로 시행되는 나라에선 절대 찾아보기 힘든 사례죠.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비례당을 똑같이 창당해야 한다고 응원했습니다. 당시 당원 투표에서 74.1%가 찬성했는데요. 정당은 당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 뜻을 반영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건 공당의 의무죠. 그러나 민주당은 금태섭, 임미리처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배척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은 7,500만 표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승리 선언까지 며칠이 걸렸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 때문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대선에선 힐러리가 300만 표를, 2000년엔 엘고어가 50만 표 이상을 얻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정작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당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리버럴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간접 선거는 인구가 적은 주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일종의 소수배려 정책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불리한 제도 때문에 수차례 대권을 놓쳤지만 핵심 가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원칙과 철학이 바뀐다면 어느 누가 국가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정치도 원칙을 지켰으면 합니다. 모든 선거에서 뻥은 이제 그만!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